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 불은 일부러 안 끄겠습니다. 하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이르면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오늘 영가고반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 가지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어저께는 영재고 실전반이라고 하여서 영재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라는 반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가고반이라고 해서 KMO 과정과 선행 과정을 동시에 나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중에 영재학교나 과학고 혹은 전국단위자사고인 외대보관하고 민사고 상사고 혹은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와 같은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이제 전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시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종건 부원장님 모시고 이 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이때 KMO가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선행 과정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나갈 건지, 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아버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다 답할 테니까 마음껏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 입시도 과학고 입시도 입시팀이라고 하여서 저희가 KMO까지 총괄하고 계시니까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로 원장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건 부원장입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영가고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행하고 경시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왜 같이 하는지 궁금하실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치동에서 하는 스타일하고는 달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중1, 중2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를 보시고서 이렇게 시키는 게 좋겠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아이들의 로드맵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목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실적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영재고를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PPT 자료는 없습니다. PPT 자료는 없어서 궁금하시면 찍으셔도 되고요. 찍을 만한 거 있으면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이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영재고를 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 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FMIT라고 해서 파인만 베스 인사이트 트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탑재를 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KMO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개강하는 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마 영재고센터 합격 실적입니다. 2021년 입시부터 시작되고, 여기가 이제 개원이 이제 2020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재고센터 실적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6년간 이제 83명이 들어갔고요. 여기 있는 재원생들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대치동이 아니니까 전국구로 모이는 게 아니라 딱 요 정도 서초구, 그 다음에 여기 성동구, 이렇게 종로구 이렇게까지 여기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순수한 이제 이 동네 재원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학생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총 80% 합격률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5년에 75%를 했었고, 이제 올해 이제 고일된 학생들이 이제 17명이라서 56.7%를 해서 3년 연속 이제 50% 이상 합격률이 이제 보여줬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2021년 첫해 10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12명, 16명, 21명, 17명 이렇게 총 해서 83명이 이제 영재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죠. 네, 이거 진짜 높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치동하고 실제 비교를 하고, 대치동에 이제 큰 대형 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합격률이라고 다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거기는 뭐 90명 준비하면 3명 합격하고, 그러니까 서울과학고 이런 학교 빼고요. 대전, 대구, 세종, 인천을 가게 되면 경쟁률이 합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저희 애들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합격률이 높았던 거고, 전략적으로 학생을 저희가 이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이제 찾아주다 보니까 합격률이 높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격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영재학교냐? 영재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재학교라고 하기도 정식 명칭은 영재학교입니다. 근데 영재고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이렇게 지었고요. 대입에서 이제 실제로 남는 기록이 다른데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중 영재학교 출신 비율이 19.5%입니다. 그래서 약 20% 가깝게 영재학교생들이 졸업생들이 서울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이제 졸업생들 중에 60%가 서울대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맥시멈이 60%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얘기해서 수시를 한 60%, 정시를 40% 뽑는다고 하는데 그 60% 비율을 기가 막히게 꽉꽉 채워서 가는 게 영재학교. 과학고는 전교생이 그러니까 한 학년에 140명, 160명인데 그 중에서 서울대 가는 비율이 10명대입니다. 총 10명대고 재수생 합쳐서요. 근데 영재학교는 재수생이 없죠. 거의 재수생 없이 서울대를 가는 인원이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합격률을 자랑해서 영재학교를 가는 게 목표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서울대를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서울대를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올해가 이제 학종 도입일이 역대 최고치라고 2,204명 정원 중에 429명이 들어갔고요. 19.5% 계속 보시면 합격률이 계속 올라가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으면서 서울대 수시 데이터로 6년 연속 비중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학생부에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영재학교와 이제 일반고와 다른 거 차이점을 아세요? 영재학교는 생활기록부가 독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쓰는 생기부를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해도 원래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블라인드 처리가 돼도 영재학교인 건 아닙니다. 이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는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과학고반에 자기네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과학고가 워낙 많으니까 전국에. 그래서 어느 과학고인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소구를 알긴 하겠지만. 근데 과학 중점반이라 그래서 과학 중점반은 과학고랑 커리큘럼이 거의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는 독자적이 쓰기 때문에 그냥 영재학교인지는 확실히 알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심화 수학, 심화 과학, 이수하는 거 이건 이제 영재학교는 과학고랑 이제 배우는 과정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아까 말씀 생기부에 확실히 차이가 나요. RNA 탐구 보고서 발표도 학생부 연구 과정이 누적이 되고 전공 적합성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가장 이제 원하는 인재가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리학과를 갈 건데 지구과학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공 적합성 근거가 이제 영재학교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반도체 AI 계약학과 요즘 대세이긴 하죠. 해외 대학원 연구 진로가 되고 그래서 의대의 최상위 루트는 이제 영재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학생들 동기부여를 주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8개가 있고 지원 전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 핵심은 수학, 과학, 창의성과 탐구 역량 하지만 학교별 전형부가 유리한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게 알아주시면 좋죠. 잘 보시면 제가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키워드를 잘 보시면 되고요. 서울과학고는 일단 최상위 수학과학 리그 가장 독보적인 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이 학교 중에서는 그냥 수학과학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 여기 보면 지역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41권역에 최대 2명. 이게 뭔 말이냐면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는 이제 도하고 특별시 합쳐서 광역시 합쳐서 총 16개가 더 있습니다. 총 41개가 있는데 그 41개에서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우선 선발 제도가 있는데 그 우선 선발이 최대 2명입니다. 그 지역당. 그러면 82명입니다. 근데 정원이 120명이거든요. 그럼 120명에서 80명을 빼면 38명인데 그럼 38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 서울과학고에 들어가는 서울 출신 학생들은 120명 중에 약 100명입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타 지역 학생들이 보통 그 지역의 영재학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있고요. 서울과학고는 이제 아무나 쓰지 않는 학교다. 그래서 서울 지역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건 맞는데 정말 잘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겁을 먹고 다른 학교를 씁니다. 서울과학고를 써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수학과 특히 이제 가면 물리 때문에 힘들다, 수학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학, 물리가 강한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지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과학고는 정보랑 소프트웨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면서 정보 올림피아드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코딩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경기과학고가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추천 관찰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AI 전형은 10명 내외를 뽑아요. 물론 지금 이제 현재 중1이니까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중2 때 영재학교를 한번 지원하는 그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 서류가 통과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어디를 지원하게 되냐면 서울, 경기, 한국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중2 때 만약 쓸 거면. 다른 학교는 거의 뽑지 않습니다. 중2가 들어가는 건 거의 없고요. 서류는 통과시켜줘도 최종은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물론 저희 학원 내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중2 때 쓸 거면 서울, 경기, 한국을 쓸 거고, 혹시 지금 학생이 정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면 추천 관찰 전형을 미리 써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2 때는. 왜냐면 시험 보는 걸로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공부하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장영실 전형 같은 것도 중2 때 쓰는 걸 말씀을 드리고, 30%라는 36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은 여기가 120, 120이고 대전이 90, 90, 90이고요. 여기가 75, 8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이렇게 돼서 총 789명이 영재학교 이제 정원이고요. 이제 앞으로 생기는 이제 뭐 오송이라든지 그죠? AI 뭐 바이오 이제 영재학교 또 광주에도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120명이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900명이죠. 그러면 좀 많이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그래서 연구형 학교고 시험 문제 자체도 연구형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탐구가 강한 아이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강한 아이입니다. 우리 애가 이쪽에 강하다. 그러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수학과학 실력,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선행이 늦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게 늦는데 뭐 탐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탐구 발표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탐구 대회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걸 나와서 학교에 잘하면은 이제 시대에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합니다 이제 중2, 중3 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학교는 장영실 전형이라 그래서 특히 영재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장영실 전형을 무조건 써보라고 합니다. 대학부서 영재원 나왔으면 네. 꼭 써보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과학고는 이제 대덕연구단지 있거든 카이스트에 인접해 있고,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AI 전형 신설이 되면서 이제 9명 이내로 이제 이 전형은 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중복이 안 되고요. 일반 전형을 쓸 거냐, 이런 전형을 따로 쓸 거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보다는 이쪽이 더 자기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주과학고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주 출신만 무려 45명을 뽑아요. 너무 많이 뽑아서 전국 할당량이 4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한 5명? 이게 서울에서 5명밖에 안 뽑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다른 데 다 쓰고 성적이 낮은 아이들 여기 좀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지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신이 안 좋은데 영재학교를 쓰겠다라고 하면 광주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1차 서류 통과율이 여기가 90% 정도거든요. 이런 게 다 있으면서 학교별로 이게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고 그 이제 나중에 내년 중3 때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대구과학고는 네, 이것도 이제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최대 43명이고, 대구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잘 지원하는 학교, 경쟁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경쟁률도 높고요. 인천은 이제 AI 융합, 올해 AI, 다 AI가 요즘 화두가 되는 바람에
AI를 이제 강조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했고, 인천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 과학 정보를 따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 영재학교 보통 수학, 과학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너무 좀 부족해. 수학이 월등하다. 그러면 인천에 수학을 지원하고요. 반대로 또 수학이 좀 부족하고 과학이 월등하다 하면 인천 과학을 쓰고요. 둘 다 아니면 정보 쓰죠. 그래서 올해 설명회 때 뭐라 했냐면 정보 강한 학생들 좀 많이 지원해달라 라고 이제 인천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25 뽑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은 이제 AI로 이제 AI 중심 학교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이제 그 과학예술영재학교 1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보다 먼저 생긴 학교고 지역 인재는 최대 45명이고 프로젝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영재학교 마지막 3단계 때는 항상 이런 걸 시킵니다. 그 조별 모임을 시켜서 조별 과제를 주기로 한 유명한 학교가 세종. 그러니까 이제 낯가리는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요. 낯가리지 않는 연습시킵니다. 별로 말 안 하는 애들 붙여놓고 자 말해봐 막 이러면서 억지로 시켰는데 또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8개 학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파이마 영재센터는 다 고루고루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대전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대전 여태까지. 대전을 제일 아까 그 제일 많이 갔을 때 21명 갔었을 때는 대전이 7명 들어갔었어요. 그만큼 이제 대전을 이제 많이 들어가게 했고요, 저희가.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전은 이제 캠프 때 조별 모임이라는 게 거의 없고 시험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공부를 강하게 시키기 때문에 좀 이런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고요. 지금은 이제 고루고루 보내고 올해는 이제 경기과학부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8개 학교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영재학교 준비하면 이 8개에 이제 나중에 생기는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또 새로 생긴 학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고려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8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전략은 어느 학교가 제일 좋나 보다 우리 아이의 강점은 어느 자녀가 만나가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서 들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서울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참고로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말씀드리면 가까우면 좋겠다. 이유는요. 얘가 애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어디 갈까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 니즈예요. 애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애는 정말 멀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나 대구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내놓고 너무 적적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말하면서 그래서 첫째를 보내시면 둘째는 무조건 영재고 보내세요. 첫째를 보내면 너무 좋다고. 저희는 그래서 남매, 자매, 형제 다 있습니다. 합격자. 작년에 들어간 애가 이제 자매 최초로 들어갔는데 영재고 역사학과는 자매가 들어간 적이 없대요. 남매는 있는데 자매는 최초라고 같은 학교에 있거든요. 세종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여동생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그 역사들이 다 스토리가 있고요. 지금 영재고가 요즘에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올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가 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과학고도 지금 난리랍니다. 과학고가 영재학교는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애들이어야지만 되니까 근데 지금 애들 들어오면 중3에 지금 과학고 쓰겠다고 난리래요. 방배중만 얘기만 들어도 20명, 기본이 20명이에요. 지금 한 학교다. 과학고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신동중도 하려야 20명씩 씁니다. 근데 지금 3, 40명 쓸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애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솔직히 의대가 너무 어려워요. 이 동네에서 의대 가는 건 얘기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재수, 삼수를 해서야 되잖아요. 올해가 역대 최고로 N수생이 제일 많대죠.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는 마지막 수능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 다음 해부터는 내신이 들어갑니다. 수능에도 내신이 들어가고 수시에도 수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능 전형에도 내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역전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고 2028 입시부터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입시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연계대학과 그다음에 뭐 반도체공학 하이닉스 들어가는 하이닉스 연결에 고려대 한양대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배터리 뭐 지금 소프트 삼성전자 이렇게 쭉 있죠. 네, 지금 상위권 대학들만 뽑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중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영재학교 과학부에서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재학교 갔을 때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 서울대는 간다 쳐요. 60%가 갔잖아요. 그 나머지 40%는 어디 갔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내신이 그 다음 좋은 애들이 이제 카이스트를 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디 갔냐? 그러면 어디 갈까? 그 다음 카이스트 다음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공계 애들한테. 자, 고대, 연대 일 것 같지만 아니고요. 성대나 한양대로 빠집니다. 그 다음 거죠. 그 다음이 연대 고대 이거든요. 물론 연고대가 더 나은데 제가 보기 연고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이 계약학과 때문에 그렇죠. 계약학과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학과들이 있는 학교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는 뭐가 있냐면 그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따로 영재학교 과고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일반고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글로 마지막에 싹쓸이해서 다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재학교 가서 좋은 점은 뭐냐? 최하가 성대다 또는 한양대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밑은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제가 조선생도 물어보면 그 밑은 얘기를 안 합니다. 가봐야 이제 과학기술 때 뭐 디지스트나 유니스 이런 데는 가고요. 그것도 역시 학과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는 건 되게 좋다라는 거는 이제 선배들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2028 대입이 적용이 되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속에서 이제 이공계 수시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심화 탐구나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실제 이제 2028 입시에서는 무조건 미적분 투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안 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분 투를 반드시 하라고 했고 기하도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교들. 그래서 원래 수능 체제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내신 5등급제이기 때문에 내신을 믿을 수도 없고 수능이 시험진다고 하기 때문에 수능만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스토리를 보겠다가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 애들은 수능 100%가 없어요. 재수해도 내신은 그대로 가는 거죠. 뉴스 보셨죠? 지금 고1들이 약 1만 명 이상이 지금 퇴학했다고. 자퇴. 그럼 검정고시 하면 그럼 내신 등급 올라가나요? 그랬더니 검정고시 하면 내신 등급 몇 등급이냐? 저도 궁금해 찾아봤죠. 9등급제에서 내신 검정고시 만점을 받아야 3등급 준다고 했거든요. 9등급제에서. 그럼 3등급이면 현재 2등급이거든요. 5등급제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만점 받아도 2등급. 근데 내신 4, 5등급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2등급이라도 받는 게 나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재학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거든요. 학점제입니다. 그래서 4.3 만점에 학점을 주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죠. 그럼 최하가 몇 점이냐? 4.3 만점에 3.8. 나머지는 몇 점? 3.83, 3.85, 뭐 4.0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꼴찌지도 모르고요. 누가 엄청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내신은 거의 만점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해서 저희도 봤죠. 그래서 보면 합격생들의 공통점이 일단 중1 가을부터 시작. 물론 중2 때 시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붙는 경우는
수학보다 과학으로 붙는 거라 보시면 돼요. 수학이 올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시다시피 수학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지. 지금 사실 뭐 파이만 다니건 다른 학원 다니건 간에 일주일에 2번 뭐 5시간씩 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수학을 못할까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모자르는 거죠. 모자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1 가을부터 KMO 수학하려 시작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1 늦어도 중1부터 해서 2년 정도 해야 수학을 그냥 막힘없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막히죠. 막힙니다. 막히는데 덜 막히는 것이 무슨 거고 중2로 시작한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합격은 가능한데 실제 저희가 합격률을 보면 저희가 무조건 중1 때부터 시켰던 애들이 다 붙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인원에서 절반은 다 중2 때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말고요. 절반 정도는 중2 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중1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 특별한 해가 있었는데 그 해에는 전원 다 KMO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되게 많이 붙었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 선생님이지만 저는 항상 과학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을 하면 수학이 좀 부족해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학만 하면 못 붙어요. 영재학교는 수학만 잘해서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우리 애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 과학 너무 싫어해. 근데 영재학교는 절대 못 갑니다. 영재학교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을 미리미리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수학에 너무 빠지지 않게끔. 물론 아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영재학교 가려면 조절을 해야죠. 근데 이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 너무 이제 확 미쳐버리면요. 딴 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방지하면서 저희가 KMO 2차 반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에 너무 빠질 것 같아요. KMO 2차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국가대표를 하겠다고 또 그래요. 그럼 과학은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과학. 그래서 그러면 과학도 하잖아요. 하긴 해요. 가야 되니까. 그럼 또 물리화학만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물지구학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영재학교 시험은 생물지구학이 반드시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못 붙죠. 그럼 수학을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 못 맞죠. 뭐 KO 2차 다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로직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2차는 정말 불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올해부터는 2차 대비를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건 아닌데 막 몰입해서 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력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기본진도 단계에 보완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문제를 논리로 풀어내는 힘은 1년의 꾸준한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시험은 바로 이 힘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봐요. 그러니까 늦게 해도 되는 애들은 뭐냐면 사고력이 그동안 계속 스스로 성장을 시켰던 학생들은 됩니다. 참고로 퍼즐책을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예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퍼즐책만 엄청 봐요. 맨날 집에서 퍼즐만 본대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왔어요. 제일 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은. KMO에 K자로 들어본 적 없는 애인데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병기과학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사고력만 키워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미리 잡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중1 때 목표를 잡고 준비하는 학생은 방향이 생기고 공부의 이유가 생기면 집중력과 지속력이 달라지고 저희가 이제 7월 13일에 이제 연가고반이 이제 정식 오픈이 되는 겁니다. 지금 프리 연가고반은 6월 15일날 개강이고요. 그 다음에 중1 연가고반은 7월 13일에서 프리 연가고반이 7월 13일부터 연가고반 전환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연가고반 학생들은 7월 13일날 연가고 실전반이라고 하죠. 연가고반으로 이제 개강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부모님들 마음, 저도 부모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딱 하나죠. 어머니들이 부모님 뭘 고민하시냐면 우리 애가 잘해요.
그럼 뭘 고민하시냐면 꼭 영재학교만이 답이냐? 우리 아이가 잘하면 의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재학교라는 목표를 잡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의대라는 목표를 잡으면 아이가 과연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먼 얘기예요. 우리 애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주셔야 돼요. 단기 목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재학교 꼭 아니더라도 뭐 이런 성대경 씨가 시험 잘 봐라. 그죠? 뭐 아니면 뭐 물리대회를 나가라. 또는 뭐 정보대회, 올림피아다. 누군가를 목표를 주셔야지 애가 움직이지. 그냥 내신만 잘 받고 내신 정도 올백 맞아라 얘기를 해봐야 아이는 내신 기간에만 바짝해서 올백 한번 맞아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 내신 때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로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그때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의치대반이나 이렇게 해보면 의사가 목표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있는 애들은 성장이 안 돼요. 더딥니다. 더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입시는 꼭 시켜야겠다. 뭐든지 간에 영재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입시든지 꼭 시키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무슨 뭐 하나고든 외대부고든 과학고 뭐 자사고 여러 각종 자사고들 있잖아요. 아이가 잘 성장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소서에 쓸 게 없다라는 걸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입시는 영재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해보고 자기소개서 쓰고 추천서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만약 통과해서 캠프도 해보고 그러면 대입을 먼저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경험을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영재고 입시가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영재고 입시가요 1단계 서류평가, 생활교육과 교사 추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2단계는 영재성평가 지필시험에 수학 창의 문제, 과학 창의 문제, 정보 사고력이 들어가고 3단계 캠프는 이제 인성 창의 리더십을 보고 과제 수행 능력과 수학, 과학, 구술 면접을 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가 딱 들어가실 텐데 이제 예전에는 중2가 서류 통과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중1에 내신이 생기면서 중2가 쓰기가 편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추천받기가 편해서 내신이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중2 때 만약에 저희 연가고발 목표는 중2 때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여름에 들어오시면 저희 중2 전원은 다 내년에 쓰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고 네. 그러면 서류 평가할 때 생활기록부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내신입니다. 내신 점수를 보게 되는 거고요. 영재학교는 내신 점수를 원점수 씁니다. A, B, C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과학고는 A, B, C만 보기 때문에 90점 A를 받아도 90점 A나 100점 A나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데 영재학교는 다른데 89점 B를 받아도 얘는 괜찮은 애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원점수 쓰게 전년도까지 쓰게 되고 생활기록부가 들어가고 교사 추천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쓸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을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름부터 열심히 살 겁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시킬 거고요.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서 수학 시간에 발표하고 과학 시간에 발표하고 선생님한테 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소개서는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애들은 엄청 열심히 쓰긴 하는데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요. 안 물어봅니다. 영재학교 면접 물어본 학교는 경기과학부만 조금 물어봤고 나머지 학교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에 힘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교사한테 추천받는 거 거기에 온 힘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첫 번째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얘기하시는데 독서는 해야 됩니다. 독서는 제가 만든 공식이라서 7권 하시면 돼요. 1년 동안. 그럼 7권이 뭐냐? 그러면 수학 2개, 과학 2개만, 그러니까 최소. 과학 2개, 그 다음 인문사회 2개, 그 다음에 롤모델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인물
있을 거 아닙니까? 롤모델 정도 하나. 그다음에 정보도 있으면 정보 근데 정보는 일교책이 없죠. 있으면 있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정도면 되는데 이제 한 7번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동안 읽은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독서를 보는 학교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7권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서 평가는 이제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지필 시험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들 중에서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 있죠.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는 시험 문제가 공통 베이스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겹쳐요. 문제가 많이 겹치고 수학 100분, 과학 100분 봅니다. 그래서 7문항이고요, 각각. 수학 7문항, 과학은 7개, 8개가 정도 되고요. 근데 거기에 소문제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수로만 따지면 20개가 넘습니다. 20개 넘는 문제를 100분 동안 푼다. 그럼 아이들은 끝번호 문제를 거의 못 보고 나오고요. 맨 마지막 3번 문제는 안 풀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총점으로 들어갑니다. 총점으로 지필고사 통과가 되는 거고 서울, 경기, 한국은 각자 냅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한국은 따로 내고 있고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는 이제 외주를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캠프를 가면 다시 독자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좋아하는 인재상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 때는 인성창의 리더십, 발휘수의 수학과학 기술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성 평가 당연히 수학과학 실력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수학이 부족한 애들은 수학 점수 올리는데 이제 힘이 많이 드니까 과학 점수를 많이 올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과학만 열심히 해주면 되고 캠프는 이제 아이들이 리더십, 인성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숙사 학교니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보면서 아무리 성실하고 애가 이쁘고 그래도요 떨어뜨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면접 때 그 학생의 눈빛만 보면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덜덜 떨고요. 막 울 것 같은 잘 보이시겠지만 있어요. 면접 볼 때 울어요. 울음을 참는 게 보여요, 아이가. 그럼 끝나자마자 펑펑 울어요. 자기 망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강하게 키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겠죠. 이 입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시입니다. 제가 그렇고 영재학 기출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서울과학고는 처음 보는 규칙 체계를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을 본다. 네, 서울과학고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과학고 문제는 KMO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KMO는 전형적인 툴이 있고 전형적인 유형 툴이 있고 거기를 그 안에서 나와요. KMO는 정해진 유형이 있으면서 KMO는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이고요. 서울과학고 문제는 힘든 처음 보는 걸 주고 여기서 네가 규칙을 찾아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1일 때 어떻게 n이 1일 때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n이 10일 때 값이 얼마인지 물은 다음에 그럼 갑자기 n이 k일 때 어떻게 될 거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 종이접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과형은 여기 보시면 대학과정 개념을 중학교 수준 제도상 올해 그랬어요. 올해. 집합론 문제. 수학과 교수님 모르겠지만 집합론을 변형하셔서 집합론 여기는 교수님이 냅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수학 문제를 내서요. 대학교 문제를 중학교식으로 바꿔서 냅니다. 행전 역시 처음 보는 거를 자기가 논리 단계를 서술을 써 있는데 단계 밟아서 풀 수 있는지 봅니다. 이거는 한과형은 수학 180분이고요. 과학을 180분. 근데 문항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3시간 동안 4개. 물론 소문항이 있으면서
끔찍하죠. 네,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출제는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이 같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균형 잡힌 학습이 학습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재학교 그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영역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조합기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기하가 뭐냐면 개수 세는 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도형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수랑 정수는 이제 그 나머지. 근데 한과형은 네, 조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엄청 돼 있는데 그래서 기하를 못 하는데 뭐 조합도 좀 부족한데 뭐 어디서 하면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경기과학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격시야를 박선생 총 6발의 발사기가 주어있는 각각의 발사의 0.1획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최종 점수 결정하는 방법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방법 1기 준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다. 기출문제는 참고하기 위해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영재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딱 보면 천천히 1달러 이거 주고 이게 하나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따져보고 해결하고 또 이 조건을 줬을 때 해결하고 조건을 줬을 때 해결하죠. 이런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철저하게 문제 해결력이 높은 학생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학생들이 항상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너한테 지금 닥친 문제가 뭐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영재학교 합격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잖아. 말하면 이성 문제라든지 뭐 내신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해결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과학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생기는 이제 실생활에 생기는 문제점도 왜냐하면 그걸 다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자기가 극복한 걸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뭘 쓰냐면 극복한 거,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극복해낸 거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그 가정환경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외국 그 시험이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 외국 입시가 모티브거든요. 대학 입시가. 그래서 그 자기 가정 환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공부를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환경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엄마가. 근데 나는 꿋꿋하게 공부를 해냈다. 뭐 이런 거 쓰는 애도 있고요. 네. 엄마가 빨리빨리 자라고 하라고 키 커야 된다고 12시 이전에 자라고 하는데 나는 몰래 2시까지 공부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게 다 쓰는 게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다르네요. 선행만은 부족하다고 써놨는데 선행 중심 학원 물론 저희가 이제 영재고 입시를 하니까 이제 영재고 입시 수학을 또 하고 아까 말씀 선행도 하죠. 선행 중심 학원과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써놨는데요. 어머니는 계속 비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돌파, 실제 돌파 수학, 원 수학 이런 게 있죠. 그거 다 뭐 스레드나 뭐 인스타에 다 돌죠. K모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다 보셨죠, 그죠? 다 보시죠. 저도 맨날 봅니다. 저도 맨날 보고, 저도 학부모인데 맨날 보고, 맨날 돌파 수학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돌파 수학이 뭐가 됐지? 보면은 선생님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개념 문제 다음 단어 반복하고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라 해가지고 앞에서도 다시 한번 보죠. 그렇죠? 완전 다른 훈련 영재고 출제 이런 거 다 물론 영재고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있고 시험장에서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 이제 현대고나 세하고 내신 이제 소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사고들은요 뭘 하냐면 수학의 부교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부교재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 기출 같은 걸 다 모아놓고 그걸 주고 먼저 공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그걸 변형해서 시험을 내거든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아무것도 못 풀어요. 제가 왜냐면 수능 4점짜리 모의고사 그대로 중3에다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 푸는데 10분, 15분씩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22세 문항을 50분 만에 풀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못 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교재를 주고 공부를 시키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근데 얘들이 그거를 주고 이제 선생님이 변형시켜야 되는데 현대국어가 예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 부교재 있는 걸 하나도 안 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완전히 폭망했죠. 뭐 평균이 막 20, 30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할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부교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한테 맞나? 처음 보는 거를 못 푼다 이거죠. 그죠? 선행이 끝나도 사고력은 그대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행이 끝나봤자 얘 사고력은 늦은 게 없다. 왜냐면 어려운 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선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행 문제 시험 센서 주면은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60문제 정도 풀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2-3시간 걸리고 2시간이면 바짝해서 해요. 그럼 한 문제에 2분짜리 사고력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력은 한 문제 2분짜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사고력이 더 늘 게 없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어려운 문제 주면 피곤해하고 졸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FMRT 과정은 뭐냐면 이제 KMO뿐만 아니라 영재고 유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재고 테마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고력 창의성 훈련 철저하게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응용의 심화 문제 해결하는 훈련을 시키고, 영재고 실제 스타일로 훈련을 시키고, 선행과 심화 목적을 구분해서 병행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만들었던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선행하면서 장점이 뭐냐? 선행의 장점은 뭘까요? 선행 다 시키지 않습니까? 왜 시키십니까? 그냥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 선행을 해서 좋은 점은 뭐냐라고 해보면 그냥 새로운 개념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처음 보는 개념을 봤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 번에 쭉쭉쭉 나가는 애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는 그걸 받아들여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거 왜 그래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튕겨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해요. 계속 튕겨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공식을 이런 공식이 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기가 풀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데 대학교 과정 아시죠? 다 새로운 걸 배우시죠? 대학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행을 넣은 거고, 근데 그것만 하면 사고력이 안 느니까 그러면 경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연구하고 과정,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 비중이 큰 게 아니고요. 사고력 비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월금에 사고력을 하는 거고 수요일 날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MRT 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6대, 6대 테마고요. 대수, 기하, 조합, 확률, 정수론, 알고리즘, 집합 논리 이렇게 총 6개 테마로 저희가 이제 구분지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서 기존의 재원생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의 재원생들은 KMO를 했기 때문에 KMO는 유형 없이 그대로 유형 없이 이게 다 그 조각조각 내서 공부를 했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각 영역별로 테마별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과제는 최대한 적게 낼 생각이고요. 선행 빼고 선행은 그냥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선행 과제는 그냥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갈 거고 이제 그 FMRT 과정에서는 뭘 할 거냐면 그 아이들이 그날 와서 온전히 머리 쓰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대충 해오고 숙제를 많이 내면 진짜 대충 해오거든요. 그건 절대 못하게 할 거고 대충 하는 거 못하게 할 거고 대충 해오면 발표시킬 거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끝까지 쓰고 오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중1 그럼 우리 애가 이때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과정이 만약에 이제 중1 6월 15일 날 풀이 연가고반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하는 풀이 연가고반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2반의 목표는 뭐냐면 기본 경시 이론을 다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없습니다. 선행이 없고 주 3일로 한 달간 바짝 달릴 겁니다. 그래서 그 테마별로 이제 그 주제별로 필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주제들을 배우고 나서요. 7월 13일 날 이제 중1 연가고반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기존에 있는 연가고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반이 섞이냐고 물어보시면 섞이진 않고요. 섞이진 않고 기존에 있는 반 애들은 기존에 있는 애들끼리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그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합쳐질 수는 있는데 아마 바로 가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겨울 때쯤에는 이제 그 반들이 다 레벨링이 다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선행이 3레벨이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끝난 학생,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끝난 학생, 그 다음에 대수가 끝난 학생,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일날 선행반이 3개가 걸립니다. 그래서 공수2 시작, 공수2 반하고, 그 다음에 대수 기본반하고, 미적원 기본반, 이렇게 총 3개가 진행이 되고, 기본 정석하고 센수학을 진행할 거고요. 실력 정석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는 따로 빼서 풀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요. 진행할 거고, 겨울방학 때 이제 겨울방학 때 똑같이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이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27년 3월에 중2 이제 연가고반에서 이제 KMO 이때는 27년 5월에 이제 KMO가 있어서 KMO에 집중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또 애들이 또 늘어집니다. 그래서 KMO는 바짝해서 1차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7년 이제 내년에 여름쯤 7월 13일 아니면 이때쯤에 영재고 실전반을 진행해서 수학 실전반, 과학 시작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과정 그대로 거치시면 아마 수학 실력 자체로만 따지면 그 서울, 경기, 한국을 갈 수 있는 수준은 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겁니다. 1년 정도 바짝 하면. 그래서 수요일 선행은 기본 정석 기반에서 레벨을 3가정 분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아마 특강이 있을 거고, 여름방학 때는 특강을 지금 개설하지 않을 겁니다. 개설은 하지 않고요. 중 연가고 반은 없을 겁니다.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월급 아까 말씀드린 테마 수업하고, 중2 때는 이제 실전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 수, 금에 있으면 프리 연가고반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4주 동안 이제 선행 없이 이제 FMIT 핵심 테마 집중을 할 거고, 대수정수 조합기약 크게 봤을 때 그 영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일 연가고반은 7월 13일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월금 테마 수업이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선행 수업이다. 그래서 공수 1 완료가 되면서 이게 과정을 보시면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공수2를 끝내고, 그 다음에 대수, 그 다음에 KMO 집중기간 선행이었고, 확률과 통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7월에 영재실전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통수학 완성된 상태시면 이제 내년 여름 전까지 대수가 끝나는 거고요. 공수2가 끝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여름까지 미적1과 확통이 끝나는 상태고, 지금 대수가 끝난 학생들은 이제 미적1, 미적2를 하고 확통까지 끝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중1 저희 재원생들은 확률과 통계는 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확률과 통계는 기하를 이미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미적2까지 진행하고 아마 이때 복습을 할 겁니다. 이때 아마 대수를 다 까먹었을 테니까 대수랑 미적1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교재는 기본 정수가 센 B라 그래서 센 수학 그냥 일반 센 수학이 아니고요. 센 B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센 수학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거의 다 질문하고요. 그게 문제를 굉장히 비비꼰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애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수요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건 그 자기 학생의 그런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만 선행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아무 선행이 들어와도 아무리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도 그냥 자기네가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 걸 보셔야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더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레벨로 와도 맞는 과정이 있는데, 레벨이 달라도 중2 여름 실전과 이동이나 도착점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로드맵도 말씀드릴 건데요. 영재고는 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일반 학원처럼 KMO 막 몰입하고 막 그렇게 다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 과학할 시간이 안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주말 과학 수업을 하셔서, 그 목표는 뭐냐면 물리원과 화학원은
최소 내년 여름 전까지는 끝내주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죠.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반복되고 반복으로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생물지구과학을 물어보시는데 생물지구과학은 미리 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중2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아이들이 지금 저희 졸업한 학생들, 저희 지금 영재고 들어간 학생들 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때 뭐 충분했고 그 다음에 생물 뭐 지구과학 학생들 워낙 잘 배웠고 그 다음에 잘 써먹고 있다고 해서 가서도 뭐 힘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할 거 아닙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물리화학은 좀 수학 같아서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미리미리 시켜주시고요. 만약에 불합격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셔서 일단 불합격하면 과거 전환 시에 이제 과학 공백이 없기 때문에 과학고 대비가 좀 편합니다. 영재학교 준비했던 학생들은 과학고 준비할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 중1이 중2 때 준비하고 중3 여름에 영재 입시해가지고 8월 말에 그러니까 28년 8월이 최종 발표입니다. 최종 발표 나면 합격을 하고 나면 되게 행복하시겠죠. 엄청 행복하십니다. 일단 일주일간 여행을 가시고요. 이게 스케줄이 있는데 8월 초에 시험을 봐요. 캠프가 8월 8일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저 일주일간 여행 갔다 와도 될까요? 다녀오세요. 이제 일주일간 여행 가시고 여름휴가 갔다 오신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 간 사람 학생은 이제 부산 가시고 뭐 이렇게 여행 가시고 네, 최종 발표 8월 말에 딱 납니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때는 편하죠. 합격해서 영재 입학전 합격자반 선행 수업이 있는데 합격자반 선행 수업은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고 그때 미적분투랑 기하까지 선행 완료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행을 이제 걱정하시는데 다 끝내는 거죠. 다 끝내드릴 겁니다. 다 끝내드릴 거고 그다음에 불합격 시에는 이제 과거 실전반 안타깝지만 이제 과거반을 가서 11월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실전반 2년이 쌓은 시험 어디서 통합니다. 과거 1과과 최선일과 대입까지라고 해놨는데 솔직히 이게 잘 다니고 우리 아이가 잘 이걸 견뎌냈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진짜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실력이 좋은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그럼 과학고 가서 지금 다 거의 다 조졸 대상자예요. 과학고는 특이한 게 조기 졸업 제도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고1 내신 가지고 결정이 짓고 그 다음에 고2 때 이제 3학년 다니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 졸업 대상자도 많고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의대 간 애도 있고요. 다 영재고 가고 다 안 되고 자사고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요. 의대 간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이제 케어하는지는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재원생도 아시겠지만 시험을 리포트 발송드리고 월별 학부모 상담이 있고 성장 기록도 오답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 개별 카카오톡방은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학부모랑 담당 선생님 원장님 다 계시고요. 과제 공지는 학습 안내는 이제 그때 그날 당일날 보내드리고 학습하면 여기가 스터디 카페입니다. 여기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공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학 때 특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학 탐구 보고서도 걱정하시는데 학원에서 시킵니다. 학원에서 시키고 저희 영재고만 발표시켜요. 여기 나와서 발표시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물론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시고요. 우리 아이가 발표를 하네? 이러면서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사 컨설팅 다 해드리고요. 영재고 아까 말씀 영재고별 맞춤 전략 상담 해드리면서 저희가 수학 과학이 같이 있어서 수학 과학 저희 원장 부원장님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 쫙 명단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언제 쓸지를 다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 뭐 이런 것까지 성향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성적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이제 매년 옵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이제 전통이 돼서요. 합격한 선배들이 매년 방문하고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합격수를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부 나와서 서울대를 가서 자퇴하고 캠브리지 대학 간 애가 예전에 여기서 설명한 적도 있고요.
캠브리지 때 유학 간 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재학교 이제 매년 선배들이 쭈루룩 여기 서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잘 조언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합격 수기 수배가 있는데 영재고에 꼭 가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노력한다면 합격증은 어느새 후배님 손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쓴 멋있는 학생이 신동중에 있었어요. 올해 들어갔고 한국과학 영재학교 합격을 했고 초력 5월부터 이제 재원을 했던 학생이고요. 나중에 이제 영재학교 가기로 몸먹고 열심히 진행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진짜 되게 뚝심 있게 공부한 학생이에요. 애가 쓴 글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합격 수기가 있으면 저쪽 여기는 이제 4층, 5층에 합격 수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중2 이제 겨울쯤 되면 7일을 다녀요. 이건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저는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미리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배들 데이터를 같이 넣어드려요. 타 학원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 학생들끼리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선배들 데이터를 주면서 꿈과 희망을 줍니다. 봐라, 25점, 40점 때도 합격한다. 말하고 30점 때도 합격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이게 되게 좋아요. 오로지 현재 애들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꼴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꼴찌여도 만약 우리 애들 중에서 제일 내가 저보다 제일 낮아도 선배가 더 낮아. 그럼 갑자기 꿈과 희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는 게 지원 분석 리포트라고 해서 각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적합도를 이제 성적으로만 선배들과 비교해서 선배들 성적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내 점수 위치가 어딘가를 이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뭐 한국과학 영재학 1.13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과형 들어간 선배들에 비해서 내가 1.1배의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안심스럽겠죠. 하지만 과학은 이것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과학이 부족하니까 과학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성적만 주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스케줄 짜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게 그냥 가지고 다니고요. 합격 안정권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파이마 영재고 센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합격생이 많고요. 합격률이 높고요. 이게 잘하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계속 고민했던 거 있죠. 모든 걸 다 해보자.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그래서 개념도 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공부하는 문제 해결을 키우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이기간 이제부터 들어오시면은 풀이기간부터 이제 합격 불합격까지 완전하게 2년 반 리드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셔서 같이 그래서 내년 영적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써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내가 선거 너무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앞에 보시면서 앞에 지금 PPT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뭐 있으셨을 텐데요. 없으셨나요? 네. 듣다가 느낀 거는 중1 과외를 시작하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초 6이면 현재 초6은 9월 달에 개강. 9월 달에 개강할 거고요. 화목 일반으로 개강이 될 거고요. 현재 중1은 월수금이고요.
소득 이하는 9월 달에.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겠다. 선행이 좀 빠르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이 형들하고 같이 하겠다면 이번 중일에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공수 원투를 끝내고 와야 되는데 공수 원까지만 돼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애가 어디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선생님은 바깥에 상담하고 그러면 이 실력을 보고 얘가 어디까지 끝내 그래서 선생님 의논해서 반을 정하는 거고. 아, 네. 저희가 레벨 테스트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레벨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담해서 지금 이거 충분히 시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입반이 되는 거예요. 공수 실력까지 대수 실력까지 했으면 이제 미적분원 아까 들어가고 실력이 아, 네. 선행 교재가 지금 쌤이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작부터 만약에 영재이나 과학고 이시 실패했을 때는 지금 선행을 많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고하고 끝나고 나면 선행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선행 과정은 다 한 거예요. 교재 자체가 이제 두 번까지 아.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 어머니 반복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선행만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영재고 공부를 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